AI를 잘 쓰고 싶으신가요? 그럼 소통부터 잘 하셔야 됩니다. 이 영상에서는 사회복무요원 교육 중 실제로 벌어지는 상황들과 제가 요양원에서 직접 겪었던 이야기들을 통해 소통 능력이 왜 AI 활용 능력과 연결되는지 풀어드립니다. 중간에 재미있는 썰도 있으니까 편하게 들어보세요. 사람과 소통을 잘하면 잘할수록 맥락을 잘 이야기해 주는 거, 이게 참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2달밖에 안 됐는데 두 달 정도 뭐 누군지 얼굴은 알잖아요. 어떤 할머니가 가방을 들고 현관 밖으로 나오는 걸 제가 문 앞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내가 할머니 어디 가세요라고 잡았어요. 그게 할머니가 이래요. 침을 뱉어요. 근데 내가 이 할머니를 놓치면 아시죠? 치매 어르신 나가면 못 잡으면 실종이잖아요. 어떻게든 잡고 있었어요. 이 할머니 하는 걸 내가 잡아가면서까지 전화를 해가지고 선생님 이 할머니 지금 도망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도망갑니다 하니까 누군데 제 이름을 모를 거 아니에요. 모르겠는데 저한테 계속 침 뱉어요. 그래서 그 직원분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아, 이 어르신은 놔둬도 돼 라고 하더라고요. 이 어르신은 누구였을까요? 집 없는 할머니들 살고 하는 그런 요양원이었거든요. 30년 동안 그 요양원에 사는 할머니인데 젊은 시절 때부터 말을 못하는 그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치매 1도 없고요. 인지 능력 너무나 정상이고요. 운동 능력 다 뛰어나신 분이에요. 다만 말을 못하는 분이에요. 이게 나는 이런 맥락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니까 나는 잡은 거예요. 침 뱉으니까 기분 나쁨에도 불구하고 이 할머니 실종되면 안 되니까 잡은 거예요. 근데 대리님이 그랬어요. 이 할머니 말은 못하지만 너무나 정상이니까 넌 신경 안 써도 돼 라고 한 번만이라도 이야기해 줬으면 내가 그 짓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챗GPT나 제미나이 써보신 분들은 알걸요. 시간 빠지게 별의별 이야기 다 하는데 결국은 이상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대충 내가 뭐라고 물어봐야 될 줄 알 것 같아가지고 다시 질문을 써서 합니다. 얘가 스스로 꼬여버립니다. 앞에서 한 이야기가 많으니까. 그래서 새로 고침 새 채팅 눌러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다시 맥락을 쓰려고 하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사람 소통 잘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회사 가면 여러분들이 신입이면 위에 선배들 중에 이런 일적으로 잘 알려주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떻고 이 조직 문화가 어떻고 이런 거 알려주는 사람도 있거든요. 야, 저기 보이는 저 대머리 있지? 저 사람한테 말 걸지 마. 성격이 안 좋으니까 말 안 걸어도 되지만 저 사람 좋아하는 게 테니스 좋아하거든. 테니스 관련된 거 있을 때 물어보면 아마 대답 잘해줄 거야. 그럼 뭐 최대한 이야기할 때 머리는 보지 말고 이야기해. 뭐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요 대리님은 뭐 괜찮은데 술 먹을 때가 개대거든. 그러니까 술 먹을 때만 좀 피하면 돼. 요런 맥락을 잘 알려주면 내가 실수할 일이 덜하다고요. AI 똑같습니다. 맥락을 미리 잘 알려주면 돼. 그러려면 뭘 잘 알아야 될까요? AI 잘 쓰려면 책 많이 보고요.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다양하게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 맥락을 다양하게 이야기하겠죠. 내가 한 장면밖에 모르면 한 장면밖에 말은 못합니다. 다양한 지식의 스펙트럼이 넓으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내가 이런 것도 대충 이야기해도 돼요. 내가 언뜻 뭐 중동 18세기에는 이랬다던데 뭐 이 정도만 이야기해도 얘 알아들어요. 근데 요 정도 맥락을 말하느냐 안 하느냐도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넓게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으면 좋아요. 유튜브도 많이 보시고 책도 많이 읽으시면서 맥락을 넓히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GPT-3일 때는 대충 이야기하면 얘 헛소리 했어요. 아, 세종대왕 맥북 던짐 사건 알아요? 처음에 챗GPT-3 나왔을 때 야, 세종대왕이 화가 나서 맥북을 던졌다던데 그 상황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이야기해줘 하니까 뭐라고 해요? 세종대왕이 1500 몇 년에 학자단 이야기하고 있는데 맥북을 던져가지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제 했는데 지금은 전혀 안 그러거든요. 지금 진짜 많이 똑똑해져서 감각이 좀 있긴 해도. 그러니까 대략적인 맥락만 얘한테 이야기해 주더라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넓게 알자. 두 번째, 피드백을 잘 주는 거는 사람 간의 소통이나 인공지능 소통이나 비슷합니다. 제가 실제로 제일 못하는 게 서류 정리하고 행정처 정리하는 거거든요. 진짜 쌍욕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1년에 한 번씩 감사 나오지 않나요? 나는 그 서류철 정리하는 걸 배워본 적도 없고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사무 서류가 어떤 건지도 몰라요. 근데 지출 결의서나 부미서 같은 걸 다 나눠가지고 그 여자 직원이 그냥 이거 모아가지고 월별로만 나눠주면 되고 이렇게 구멍 뚫어서 몇 건이라고 하나요? 몇 건만 연결해주면 된다길래 그렇게 해줬죠. 딱 이 시간대였을걸요. 한 5시 한 10분 20분 다 해가지고 팀장님 다 했는데 버럭 화를 내요. 이렇게 해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러더라고요. 되려 화를 왜 이러니까 이거를 지출결의서랑 품위서랑 이걸 같이 합쳐놓으면 어떡해요? 내가 어떻게 지출결의서가 뭔지 품위서가 내가 뭔지 난 맥락을 모르니까 이게 뭔데요 하니까 화만 내요. 그래서 다시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때서야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이미 나는요 마상을 입을 대로 입었고요. 짜증날 대로 짜증나고 그 다음날 감사가 오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직원들도 야근이었고 내보고 그래 화를 내니까 퇴근할 말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8시인가 9시인가 그때까지 이거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어떻게 하면 한번 해줬으면 좋았을까요? 잘 봐요. 지출결의서랑 품위서는 이렇게 하는 건데 보이시죠? 지백씨 한번 해봐요. 이렇게. 그리고 내가 지금 이해한 것 이해가 돼요? 이해 제대로 못한 것 같은데 다시 나한테 이야기해봐요.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피드백을 잘해주는 상사가 있으면 너무 좋겠죠. GPT한테 뭐라 물어봤는데 얘가 헛소리 하잖아요. 그럼 딱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내가 이런 목적으로 얘한테 이야기했는데 지금 네가 잘못 이야기해 준 것 같거든. 내 말 잘 이해했는지 나한테 다시 이야기해봐 라고 한번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헛소리를 할 거 아니에요. 봐봐, 요 부분은 네가 이해를 잘못한 것 같아. 이거 다시 좀 고쳐서 이렇게 다시 해줘 라고 피드백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생활 하다 보면 인수인계를 해야 될 일이 있어요. GPT 쓰시거나 제미나이 쓰실 때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어요. 많이 쓰시면 페이지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느려지거든요. 그러면 메모리가 차니까 점점 느려져요.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어떻게 하냐, 정리해 주는 걸 얘가 좀 더 잘 알아듣기 위해서 앞에 한마디, 컴퓨터가 느려져서 새 채팅으로 옮겨야 되는데 이 내용 전체를 내가 다 전달할 수 없잖아. 인수인계할 수 있는 정리해주는 프롬프트 만들어줘 하면 내 위에 있던 대화 내용이 싹 다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새 채팅으로 넘어가서 해요. 이게 피드백 루프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통 잘하는 게 결국에는 인공지능 잘 쓰는 거라니까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공감하실 수 있어요. 어르신들이 보호자가 오면 뭐 해야 돼요? 면회 가야 되잖아요. 그거 휠체어 옮겨주는 일 하지 않으세요? 401호 어르신 휠체어 모셔가지고 보호자까지 갈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하고 나서 했는데 딸 같았대요. 그래가지고 하고 나오려는데 저 따님이 사회복무원을 불러 세우더래요. 저기요 했는데 그거 왜요? 이러니까 이게 우리 엄마 얼굴에 붙어있는데 이게 뭐예요? 물어봤나 봐요. 그래서 딱 보니까 검은 게 있었는데 뭐였을까요? 밥 먹고 난 뒤에 김 묻은 걸 안 닦은 거예요. 좀 잘못한 겁니다. 이게 맞잖아요. 이거 우리 엄마 오랜만에 얼굴부터 봤는데 김이 붙어있다 생각해보세요. 화가 날까? 나죠. 사회복무는 안 했거든요. 지가 한 게 아니잖아. 지는 이제 옮기만 준 거 아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줬으면 괜찮았을 거 아니에요. 뭐라고 했을까요? 잘 모르겠는데 김 아닙니까? 뭐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기본적으로 응대 태도에 마음에 안 들었던 거고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김이 아니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사무실 직원한테 불러가지고 우리 엄마 있는데 한번 올라가 봐야 된다. 안 됩니다. 그거는 공개가 안 됩니다. 왜 공개 못하냐 해가지고 싸움이 난 적이 있대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게 사람 생활하는 데도 필요하겠지만 AI한테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해가 생겼다고 하면 수정을 해주면 되거든요. 아, 할머니 김 이건데 저도 정확한 건 아닌데 401호 그 요양보호사 선생님께서 제대로 안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빨리 좀 모시고 오라고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 그 정도로 난리가 안 납니다. GPT한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정말 시간 빨리 물어봤는데 이상하게 대답해요. 쓰레기는 꺼 이게 아니라 아니야, 요 커서를 딱 블락을 쳐가지고 이상하게 대답한 이 부분을 카피 페이스트 해가지고 다시 넣는 거예요, 채팅창에. 그리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이 부분은 내가 말한 의도랑 좀 다른 것 같은데 네가 잘못 해석한 것 같아. 이게 아니라 이렇게 다시 이야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면 얘가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 아 이런 내용이었군요 하면서 제가 바꿔주거든요. 그러니까 소통을 잘하는 건 뭐예요? 청소하는 거 요렇게 하는 건데 내가 한번 보여줄게. 요거 요렇게 하는 거 요렇게 하는 거 요렇게 한번 시뮬레이션 보여주는 거예요. AI 쓰실 때도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걸까요? AI를 좀 잘 쓰시는 분들은 코드 같은 걸 짜더라도 에러가 뜨잖아요. 그럼 에러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몰라요.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스크린샷을 떠가지고 GPT한테 넣어요. 외국 사이트에 뭔가 레지스터 기록을 해야 돼요. 영어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지만 뭐라고 입력해야 되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럼 이걸 하나하나 하는 게 아니라 그 화면을 스크린샷 떠가지고 칩 넣어요. 그리고 첫 번째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요런 기록을 해야 되는데 이거의 폼인데 내가 영어를 못해서 지금 뭐라고 입력해야 될지 모르겠거든. 요거를 네가 입력해야 되는 걸 네가 좀 적어줘 하면 잘 적어줍니다. 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하냐? 진짜 AI로 뭔가 기능을 만들고 에이전트를 만들려고 하면 챗GPT 가지고 안 되는 거 아실 겁니다. 아시는 분들은 이게 에이전트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코드가 에러가 나고 디버그가 나면 개발자들은 알죠. 그래서 이게 잘못됐구나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개발자가 아닌 사람들은 안 되는 거는 알아요. 왜 안 되는지 몰라요. 근데 에러가 났다는 건 여기 나오거든요. 그 F12 콘솔 눌러보면 에러 뜬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거라도 스크린샷을 떠가지고 야 이렇다는데 해결해줘 라고라도 하면 된다고. 한마디로 뭐예요? 예시를 보여주면서 고쳐달라고 말 잘하는 소통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AI가 잘못 이해하거나 에러가 났을 때 스크린 떠서 보여주는 능력이랑 비슷하다고요.
거예요. 앞으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옆에 친구처럼 둬야 될 AI를 잘 쓰기 위해서도 이 세 가지 능력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이제 하자면 고생 많으셨고요. 부디 좋은 일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살아가다 보면 아마 지금보다 더한 일도 생길 거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도 분명히 생길 겁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근데 그것도 꾹 참고 넘어가면 멘탈 안 깨지고 또 따라가다 보면 또 사람은 또 기회가 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용기를 냅시다. 그 말밖에 나도 잘하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용기를 내고 앞으로 가다 보면 뭔가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용기를 남은 6개월 동안 한번 내보십시오. 우리 인생은 어떻게 달라질지 몰라요. 항상 건강하시고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